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3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인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말은 내일은 12월이라는 뜻이겠죠. 개인적으로 이제 12월이 굉장히 뭔가 괜히 설레고 뭐 그런 달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12월이 뭔가 좀 약간 쓸쓸한 그런 기분이 좀 드는 건 왜일까요? 어쨌든 이제 어젯밤에는 첫눈 소식도 좀 있었고요. 뭐 눈이 명확하게 내린 건 아니지만 쌀아기 눈이라도 첫눈이라고 치긴 하니까 눈 소식도 있고요. 또 오늘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아이 추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추워 이 소리 날 정도로 추우니까요. 옷 단단히 입으셔야 감기 걸리지 않으신다라는 거 꼭 참고하셔서 옷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뉴욕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와 또 인사이트 깊은 내용들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잠시 후에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심층 인터뷰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우리 이남우 교수님을 조금 더 앞당겨서 오늘은 수요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인사이트 깊은 이야기 또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가의 소식은 오늘도 역시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7%시라는 차프로님 12월에 저게 이제 플러스 7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부디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다우가 따스웠다고 맞아요. 어제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 텐데요. 시장 바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제를 먼저 보자면 어제 밤사이 시장은 사실 이렇다 할 명확한 특징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요. 약간 관망세, 좀 약간 경계감도 있고 조금 기대해볼까 이런 심리들이 좀 혼조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이 오늘 밤 예정돼 있죠. 관련한 주제는 고용에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용 관련해서 과연 어떠한 코멘트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기조를 보면요. 늘 이제 고용이 지금 워낙에 페드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는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임금 자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계속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임금도 고용도 더 꺾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인데 그걸 또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될지 확인을 오늘 밤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3대 지수 가운데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우만 소폭 아주 소폭 0.01% 강보합권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0.16% 하락,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도 0.59%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러셀 2000 지수는 0.31% 상승을 했고요. 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1.76% 지금 기준으로도 보니까 배럴당 $78 선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뭔가 시장이 확 방향성을 잡았다기보다는 장 초반에는 좀 상승을 보였던 시장이 좀 장중에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확 돌아서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을 하면서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7%를 또 웃도는 모습 보였고요. 2년물도 4.48, 4.5까지 거의 가까이 되면서 이 10년물과 2년물 사이의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최대치로 더 벌어지면서 경기 침체라는 또 키워드가 시장에서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국의 코로나 관련한 이슈는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시위도 약간 잠잠해졌다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당국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화 관련된 통지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백신 접종이 시급하다라는 입장을 좀 강조했다. 여기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드 관련된 분들의 언급이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이전에도 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계속적으로 다소 외파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이제 오늘 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오늘은 얼마나 더 시장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분위기, 경계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시장의 분위기는요, 맵을 통해서 보면 한 번에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다우가 소폭이지만 올랐던 부분들이 반반 나누는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아래쪽 은 좀 약간 초록빛이 훨씬 많고요. 물론 어제 다우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불긋불긋한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쪽의 빅테크 종목들은 더욱더 안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중국 코로나19의 확대 속에서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600만 대 생산이 차질을 빚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오늘의 애플의 주가에도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주가가 2%대 하락하면서 141달러 선까지 밀려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종목들은 소폭 하락세 보이는데요. 구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파벳 이야기를 또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의 주가가 1%대 하락, 테슬라도 1%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애플에 대해서 좀 날선 대응을 하고 있죠. 애플이 트위터 광고 싹 다 끊어버리니까 이 개인의 표현의 자율성 너희들 좀 너무 막는 거 아니냐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또 시장에서는 약간 더 잡음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반면 GM의 주가는 0.9% 상승, 포드도 0.15%대 소폭 올랐고요. 지금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도 소폭이지만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헬스케어 섹터는 그동안 워낙에 상대적으로 선방을 한 가운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머크의 52주 신고가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는데요. 어제 밤 사이에도 소폭이지만 또다시 오르면서 신고가 재경신을 했습니다. 0.36% 오르면서 108달러 선 위로 올라가며 정말 대단한 시장에서의 상승세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11CS도 0.47% 소폭 오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뭐 산업재, 부동산 그리고 에너지 쪽 다시 한번 이제 유가가 조금 올라가면서 엑스모빌이나 쉐보론의 주가가 반등 보였습니다. 쉐보론이 1.5%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1%대 강세 보였고요. 어제는 금융주들도 좀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페이팔이나 비자, 마스터카드 쪽은 좀 하락세 보였고 특히나 페이팔의 주가가 2% 넘게 하락했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는 오히려 2%대 올랐고요. 이제 금융 관련한 섹터 중에서 종목들 중에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는 오늘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은행주 가운데서 HSBC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사업부를 캐나다 왕립은행에 101억 달러에 매각하겠다라고 발표한 후로 주가는 4%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이 중국의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조금은 지금 시위나 이런 부분들이 살짝 진정이 된 가운데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반등세 6% 넘게 올랐고 핀도도 바이두 모두 주가가 5% 중후반대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젯밤 밤사이의 시장은 사실 명확한 특징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던 요인들이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부분들에 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될지 잠시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1분 지나고 있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늘 약간 톤 잘 맞추셨네요. 오늘 뭐 네. 어제 제가 이제 보통 아이폰에서 날씨를 체크하는데 네. 오늘 추운 줄 알았지만 하여간 진짜 춥네요, 되게. 오늘 추운 줄 알았지만 진짜 춥다라는. 작년에도 비슷하게 추웠는데요, 교수님. 작년. 근데 하여간 따뜻하다가 갑자기 그쵸. 기온이 떨어지니까 네. 이 체감이 느끼는 게 특히 훨씬 이제 큽니다. 여의도가 이 바람이 아주 세잖아요, 되게. 칼바람이 대단한 곳이죠. 그게 약간 도시 설계 이런 거 할 때도 바람이나 이런 거를 또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건물 주인과 저 건물 주인이 같지가 않으니까 서로 그런가요? 서로 이점이 있게 뭐 건물을 짓다 보니 이렇게 또 칼바람이 심한 또 여의도라고 제가 합니다. 옛날에 뭐 고객들 만나러 네. 현역일 때 이제 미국이나 이럴 때 출장 가면 맨하탄이 고층 건물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겨울에 이제 미팅 끝나고 다음 미팅으로 뛰어가는데 건물 사이에 이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의도가 최근에 고층 건물들이 많아졌죠. 맞아요. 그래서 바람이 더 세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옷 단단하게 입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이제 도심의 칼바람 사이로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목을 보호하셔야 되니까 이 머플러나 좀 목 올라오는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프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하시면서 주제를 딱 두 가지를 정해 주셨는데 이거 보니까 내용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오늘은 인사이트 다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두 번째 주제. 네. 구글 알파벳 주주분들 속 지금 타거든요. 이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매크로 뉴스가 되게 많죠. 그리고 아까 우리 그쵸. 여앵커님 얘기한 것처럼 오늘 파웰이 그 브루킹스 인스티튜션 그게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진보 정당의 그 싱크탱크거든요. 되게 이제 되게 존경받는 기관이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마 그 이제 기관은 경제 관련돼서 주로 노동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서 그쵸. 물론 이제 레이버 마켓 고용 시장 얘기도 하겠지만 뭐 전반적인 경제 금융 그 정책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매크로 관련돼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그 변수가 지금 있어서 다 보는 건 어려운데 꼭 한 가지를 보라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냐, 네. 언제 꺾이느냐. 결국 금리는 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싶고, 뭐 제가 감히 미국 경제를 이렇게 논한다는 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논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대가 두 분의 그 견해를 제가 인용을 해서 네. 한 분은 하버드 경제학과, 다른 한 분은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 의견을 빌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나갔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알파벳이 어제도 약간 주가가 약보합이었던 것 같아요. 한 그쵸. 95달러인데 세계 그러니까 세계는 아니죠. 영국의 가장 최대 헤지펀드 TCI, The Children's Investment.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아동 그 빈곤국의 아동들한테 이제 기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 수수료 받는 거에 0.5%를 처음부터 기부를 한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줘서 그거에 The Children's Investment의 약자 TCI인데 옛날에 한국 투자를 많이 해서 2003년에 저랑도 좀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네. 그 창업자인 크리스 헌이 애플 CEO한테 그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한 8조 원 들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경영 성과가 상당히 부족하고 이러한 점을 개선해라. 근데 이제 결론은 애플에게서 배워라. 애플이 그만큼 빅테크에서도 진짜 잘한다는 얘기죠. 주주 친화적으로. 네네네. 주주 친화적이고 여러 가지 모범적으로 기업의 경영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례. 그래서 실제 뭐 메타 같은 데 이제 구조조정을 발표하고 주가가 조금 살아났죠. 그쵸. 물론 이제 저점에서 올라온 거지만 근데 알파벳은 아직도 주가가 좀 약간 혼조세.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사회가 조만간 그러니까 이런 거물의 편지를 받고 5가지 항목을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다 100%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사회가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조금 액션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크아웃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연준 관련해서 혹은 이제 그 재무장관, 옐런 재무장관 얘기도 들어보면 또 아직은 완전 피크아웃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직자들은 좀 네.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어제 글로벌 라이브에 나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 미국에서 이제 회사채 펀드로는 네.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만 해도 160억 달러 투자 등급, 투기 등급 합쳐서 160억 달러면 한 20조 원이 넘는 네. 돈이죠. 자금이 유입됐고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가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어제도 보면 10년짜리 국채가 3.75%니까 네. 그래서 실제 채권 가격도 한 5, 6% 바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스마트만이 빠른 돈들이 이미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지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돈들이 빨리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두 거물이 이제 한 분은 그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파워풀하고 영향력이 많고 큰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업자 켄 그리핀. 그러니까 이분이 하버드 다닐 때부터도 트레이딩을 했는데 뭐 매년 70%, 80% 뭐 그러니까 천재적인 성과를 올렸고 이분이 대단한 것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만 잘하지 비즈니스를 잘 못하는데 네. 이분은 이제 증권사를 시타델 시큐리티스라고 만들어서 우리가 아마 한국에서도 서학개미들이 주문을 주면 그 주문이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시타델 증권을 통해서 많이 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플로우를 다 받아서 이제 그것을 엑스큐션하는 증권회사에서 네.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도 만들었지만 또 미국 가장 최대의 증권사도 만든 어마어마한 사업가인데 이분 진짜 잘해요. 그래서 그 올해도 펀드가 31% 올라갔습니다. 와, 저게 그래서 돈 이제 맡기려면. 국내에서는 레이 달리오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뭐 이분이 네, 이제 책도 네. 많이 쓰고 그래서 알려지지만 실제 월가에서는 켄 그리핀은 어떻게 보면 더 쳐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공이 많은 사람인데 그 이분이 인플레이션이 아마 꺾였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10월 말부터 했는데 최근에는 좀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인터뷰에서 어떻게 그렇게 시타델은 펀드 운영을 잘하냐 그랬더니 많은 그 펀드들이 아직도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모든 운영력 트레이더가 같은 사무실에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 비결은 오픈된 기업 문화, 그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투자가들한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투자 클럽을 만들고 남들 얘기도 듣고 나만 혼자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좋다. 네. 실수도 좀 덜 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번에는 한 2달 전에는 이제 CNBC랑 인터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우리가 거의 온 게 아닌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주목을 좀 덜 받았어요. 워낙 인플레이션 충격이 있었던 시기인데 근데 지난주에 다시 inflation has peaked.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났고 대신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진짜 꼭 필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했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접종을 하듯이, 그러니까 1차 접종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이제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하다가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면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성화가 돼서 나중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따라도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려라. 이제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아마 조금 불가피한 게 아닌가 내년 하반기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시타절 정도 되면 뭐 워낙 뛰어난 분석가들이 많아서 내 밑에 있는 분석 팀들은
경기 침체가 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내 경험에 의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한다 해서 실업률이 한 4.5% 정도 올라가고 내년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커멘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가 만들어서라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의미겠죠. 지금 물가를 무조건 잡는 게 가장 그 최우선 중요하니까. 과제고 그것을 위해서는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기 네.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용시장이 내년에 좀 망가지면서 경기 침체가 하반기에 오는데 그게 뭐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아닌 것처럼 뉘앙스를 약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저도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가 미국에서 한 1, 2분기 내년에 되면 기업이익이 좀 나빠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또 뛰어넘어서 시장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심각한 게 아니면 크게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네. 이어서는 공식 물가 하락에는 시간이 필요하나라는 질문은 지표 발표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네, 그러니까 건가요? 우리가 이제 지금 10월 물가가 7.7% 상승, 전월 대비율도 좀 둔화가 돼서 상당히 환호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실제 공식적인 CPI, 근원 CPI는 그 증가율이 이제 둔화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주 좋은 우리가 원하는 숫자 4, 5% 이런 것은 나오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물가, 미국 물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그 스티키하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 10월 달에도 이게 6.9% 올랐고 실제 그 주거비가 공식적인 물가에 반영되는 데는 이코노미스트마다 약간 의견은 틀리지만 한 거의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후행해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이미 미국의 집값은 확실히 꺾였고 지금 한 5%, 10% 고점 대비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렌트도 10월 달 들어서 특히 9월, 10월에 이제 그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실제 물가에 반영되려면 한 1년 정도는 필요하다. 하지만 시장은 똑똑하기 때문에 연준 당연히 마켓 플레이어들은 이것을 알고 있고 연준도 아는데 우리가 눈에 보는 공식적인 데이터에 그게 잡히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우리는 알고 실제 부동산 시장은 꺾였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인 데이터 발표가 안 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약간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네. 그 제가 10월 말에 그 퍼먼이라는 분, 그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인데 실물 경제를 제일 많이 알고 실제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그러니까 지금 50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40세 때 중책을 맡았죠. 이분이 트위터에서 거의 뭐 스타예요. 되게 엄청나게 똑똑한 재미있는 글들을 많이 올리는데 이제 여기 그 보시는 그림이 10월 달에 그러니까 거물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폴 크루그만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폴 크루그만이 지금 이제 CPI의 문제는 실시간으로 렌털이 그 지금 값이 변하는 것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 미국은 이제 레드핀하고 질로우라는 데가 이제 부동산 통계고 거기서 이제 온라인 정보가 모든 게 다 잡히는데 거기서 신규 렌트 계약이 되는 것으로 쉘터 인덱스를 다 바꾸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갖고 이제 폴 크루그만이 좀 더 선배니까 이제 바로 퍼먼 교수가 반영을 했더니 이제 10월 중순에 발표 트위터에 했던 게 여기 이제 파란 선은 공식적인 그 근원 물가고 꺾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 렌트를 정부 통계가 아닌 그 실시간 렌트로 반영을 해서 바꾸면 작년 중순에 16%까지 근원 물가가 올라갔다가 완전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쉘터 인덱스는 크게 보면 네 가지가 들어가요. 우리가 보통 내는 렌트,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집
그 구매하고 집주인들은 보험을 듭니다. 화재 보험을. 그다음에 이제 여행 같은 데 갈 때 호텔비. 그다음에 내가 집주인이어도 내가 렌트를 산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것을 렌트 이퀴벌런트라고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그 네 가지 항목인데 기본적으로 하니까 렌트가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미국인이 평균 내는 렌트는 2,040불인데 9월 10월 달 들어서는 완전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마켓 플레이어들은 이미 렌트 시장도 꺾였다. 하지만 공식적인 통계에는 안 잡히니까 발빠른 투자가들은 이제 채권을 사고 뭐 주가 주식 투자도 하고 이제 약간 리스키 애셋으로 좀 리스크 온으로 가는데 아직까지 정부 관계자들은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같은 데이터를 갖고 최근에 나온 렌터 그 질로우 데이터를 갖고 더 계산을 했더니 이게 다음 페이지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회색이 이제 좀 더 업데이트된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한 2달 동안은 CPI가 거의 0%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7% 수준의 CPI를 얘기하지만 이미 렌트를 실시간으로 계약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100%그 쉘터 인덱스에 반영을 하면 CPI가 완전히 꺾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이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꺾였다. 꺾였다. 예, 예. 고점은 그러니까 피크아웃은 이미 했다. 그리고 네.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려면 특히 집값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더 걸리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숫자만 두고 이거 왜 이렇게 안 꺾이지라는 생각보다는 투자를 생각할 때는 미리 우리가 선반영해서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그렇죠. 예측하고 시장은 일해야 되게 된다는 스마트하고 거죠.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실제 국채금리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죠. 물론 이제 앞으로도 출렁될 것입니다. 네. 근데 왜 그랬는지를 보면 실제 우리가 10월 달에 그 인플레이션하고 채권 시장, 주시장의 변화가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이 포먼 교수의 트위터였거든요. 첫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는데 네. 이분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오바마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정부 데이터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정부가 활용하고 뭐가 입력이 됐는지 정확하게 보면 문제점을 더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상당히 훌륭한 아주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줘서 네. 우리 관심 있는 우리 구독자 청취자분들은 이제 트위터에서 이분을 팔로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케네스 그리핀 맞나요? 켄 그리핀. 켄 그리핀. 전 지금 바로 일단 구글에 검색해서 저의 개인 카톡으로 보내놨습니다. 교수님 아니면은 이런 분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저도 좀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 알파벳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제죠. 그 우리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를 통해서도 영상이 올라갔는데 저는 항상 이제 영상 올라가면 뒷 배경에 그 교수님 자택이신 거죠. 그림이 인상적이에요. 제 뭐 영상 찍기 전에 청소하라고 힘듭니다. 굉장히 깨끗한데 그게 청소를 네. 다 하셔서 그런 거군요. 자, 어쨌든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컴팩트하게 또 준비를 해 주셨죠. 그러니까 뭐 제 유튜브에도 올라가 네. 있는데 실제 그 미국이나 월가에서는 되게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행동주의 펀드의 가장 대가인 TCI가 이제 알파벳에 대해서 공격이라는 표현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차등 의결권 제도가 있어서 이 회사 경영권을 뺏거나 흔들 수는 없습니다. 창업자 두 분이 견고하게 경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주 말이 되는 5가지 사항을 조목조목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제 이거를 그 개선하라고 해서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애플한테 배워라, 팀쿡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제 그런 건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이제 행동주의자 펀드들의 그 대가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여기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왼쪽이 첫 번째가 칼 아이컨.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이 엘리엇의 포싱어 창업자. 그러니까 우리 삼성 현대차를 흔들었던 분이고 칼 아이컨이 옛날에 KTNG를 공격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 진짜 버금가는 대가가 오른쪽에 크리스 혼. 그러니까 대가 같지는 않죠.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월급쟁이 셀러리맨 같이 평범한 얼굴인데 네. 이분이 한 50조 원을 운영하고 아마 그 펀드의 10% 이상은 자기 돈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3조 원 이상을 기부를 해서
그 영국에서 기사자기를 여왕한테 받았죠. 그래서 Sir Chris Hunt이라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알파벳을 공격했다는 것 자체가 네. 되게 화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TCI 그 TCI하고 구글을 뭐 영어로 치시면 공개 서한을 우리 찾을 수 있어요. 길지 않아요. 4장짜리고 뭐 아무나 읽어도 되고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요거 갖고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알파벳이 그동안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매년 이뤄왔는데 네. 금년 들어서 매출이 6%로 급격하게 정체가 돼서 슬로우 다운 했는데 비용은 지금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임직원 수가 너무 많다. 지금 과거 5년 동안 매년 임직원 수가 23%씩 증가해서 지금 19만 명인데 더 놀라운 것은 알파벳이 그 정도 규모의 비정규직 그 컨트랙트 워커를 또 고용을 해요. 그러니까 한 거의 35만 40만 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진짜 그 대기업이죠. 그래서 임직원 수를 좀 줄여라. 두 번째는 너무 급여가 과도한 거 아닌가. 그래서 평균 알파벳의 직원의 그러니까 우리 비서 그 아니면 이제 뭐 그 단순한 일은 포함해서 4억입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이게 65% 높거든요. 네. 근데 구글은 최고의 인재가 들어가고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 중에 가장 코딩 잘하는 사람들이 구글 들어가는 거는 뭐 그 다 아는 사실이어서 이제 그분들이 보통 기본급 20만 불에 보너스를 받는 거 그거는 좋다. 왜냐하면 핵심 인력이니까. 하지만 실제 핵심 인력이 아닌 관리직 영업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묻어서 급여가 과도하다. 그래서 이제 비엔지니어 핵심 인력이 아닌 사람들의 급여를 좀 줄여라. 다 말이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니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굉장히 불편하겠네요. 근데 뭐 네. 워낙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다 얘기죠. 그리고 실제 세 번째는 네. 지금 이제 구글은 검색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미래 사업 문샷 프로젝트라는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데 특히 네. 자율주행 사업부 웨이모를 시작하면서 이게 진짜 가능성이 있냐. 그래서 그동안 200억 달러의 누적 적자를 이 미래 사업에 했는데 네.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좀 일부 정리하고 축소해라. 네 번째는 자사주 매입을 지금 하는 건 좋은데 네. 이사회 판단에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서 실제 애플의 팀 쿡도 원래부터 이렇게 주주친화적인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2011년에 취임을 하고 칼 아이칸과 데이비드 아이언의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주주가 뭘 원하는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라.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알파벳의 펀은 16배다. 이제 그런 얘기를 TCI가 했고 마지막으로 왜 구글은 경영 목표를 제시를 안 하냐. 그래서 최소한 그 검색 사업 부문, 구글 서비스 부분의 영업이익률 목표를 40% 이상을 해라. 원래 그 정도였는데 최근에 32%로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다 100% 말이 되고 이사회에서도 아마 이걸 갖고 토론을 당연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순다 피차이 CEO한테 보냈고 참조를 이사회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이것에 대해서 뭐 이사회에서도 100% 아마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보니까 이 TCI가 알파벳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자기네도 그 공개 서한에 우리가 60억 달러 한 8조 원을 들고 있다고 하고 그 펀드의 13F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오픈한 것을 보면 GOG 왜냐 알파벳이 상장된 주식이 두 종류가 있죠. GOGL하고 GOG를 들고 있는데 여기가 18%를 들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16% 빅테크 중에는 두 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가 차트를 봐도 워낙 그동안 좋은 성과를 보이다가 작년 말 이후로 주가가 꺾이고 나서 상당히 회복을 못하는 그런 그 주가 차트인데 아마 이 5가지 지적한 내용들이 이러한 그 주가를 발목 잡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 헌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게 그 2003년에 이제 그 창업을 TCI를 했고 그 전에는 이제 페리 캐피털에서도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나오고 그랬는데 페리 캐피털일 때 그 런던 그의 헤드였고 그냥 한국에 그때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얘기했던 게 이제 그때인데 주주들한테 그동안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고 연 18% 수익률을
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연 18%라는 것은 헤지펀드는 보통 2% 수수료를 띄고 번 돈에 또 25%를 띄니까 실질적으로는 매년 25% 벌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네. 경이적인 성과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압축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요. 약간 워런 버핏 비슷하죠. 근데 얼마나 깊이 분석하냐면 이제 구글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임직원 중에. 그런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을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증권사 뭐 월가의 기라상 같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보다도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엘리엇이 삼성하고 현대차를 공격할 때도 우리가 그 분석의 깊이에 대해서 놀랐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그 편지 공개서한은 되게 쉬운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석은 되게 깊이가 있다. 그리고 보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직원 수가 5년 동안 급작스럽게 또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증가를 할 때는 비용이 늘어나도 네. 되는데 정체돼 뭐 있는데. 지금 이제 비용은 고정이 돼 있고 매출이 이제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니까. 떨어졌죠. 근데 이제 우리 실리콘밸리가 워라밸이 좋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저같이 금융에 오래 일한 사람은 옛날에 저 일할 때 80시간, 100시간씩 우리 일했거든요. 그래서 보죠. 50시간 일하고 워라밸이 좋다는 것은 인원을 줄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쵸. 훨씬 적은 인원으로 지금 정도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지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4억 원을 평균 직원이 받는데 마이크로소프트보다 67% 높고 미국의 상위 20대 기업의 그 빅테크급의 회사들 평균 급여가 12만 불인데 이거보다는 150% 높아요. 그래서 좀 과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비핵심 인력은 우리가 좀 급여를 좀 적당하게 주자. 이제 그런 이렇게 지적이요. 줘야 좋은 인재들이 회사에 오래오래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알파벳 입장에서도 그렇죠. 주는 이제, 건데 예. 또 이제 굳이 따져서 좀 비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좀 감봉을 해라. 네, 네. 네. 최소한 이제 보너스라도 좀 줄여라 이제 그런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제 알파벳의 그 지주회사 구조인데 네. 그 왼쪽은 돈을 버는 기존의 사업부 여기서 돈을 벌어서 오른쪽에 미래 사업부에 이제 돈을 주는데 지난 5년 동안 이 오른쪽에 있는 문샷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달에 사람을 보낸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매출은 30억 달러, 누적 적자가 200억 달러예요. 그래서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의 넘버 2 루스 포렛을 CFO를 데려와서 약간 그 좀 원칙을 세우긴 했지만 그래도 좀 여기서 그 적자를 줄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네. 네 번째는 이제 금년 들어서 그 알파벳이 자사주 매입을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한 600억 달러 한 뭐 80조 원 한다니까 실제 애플을 넘는 수준의 어떻게 보면 자사주 매입인데 여전히 현금이 한 150조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칼 아이컨이 애플을 공격할 때 똑같은 얘기였어요. 현금이 140조 원이 있는데 네. 그것 갖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차익까지 해서 주주 환원을 해라. 그래서 아마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채를 조금 일으켜서 더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해라. 그래서 어떠한 식의 공격이 이게 융단 폭격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주주의 그가 의결권의 52%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흔들 수는 없다. 근데 하여간 애플에게 배우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입니다, 되게.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그 이사회가 이제 핵심 의사 결정을 하는데 네. 이 창업자 두 분, 레리 페이지, 서지 브린의 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 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창업자나 이사회 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그 결과를 발표를 한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메타보다는 좀 강도는 약하지만 뭔가 액션 플랜을 알파벳이 뭐 연말 전에 발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사회에서 열심히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럴 것입니다. 한국하고는 틀리게 네. 미국은 이사회 중심으로 큰 의사결정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되게 그 회사 거버넌스의 이제 핵심이다. 이제 그런. 지금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제 구글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지 그에 따라서 또 주가도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도 기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알파벳 구글 관련한 이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투자 정말 고민이다. 난 미국 주식 ETF에 투자하고 있어. 미국 주식이면 S&P 500, 나스닥? 둘 다. S&P 500에 투자할 땐 코덱스, 미국 S&P 500 TR ETF. 미국 대표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지. 그럼 나스닥에 투자할 땐? 코덱스, 나스닥 100 TR ETF. 미국 대형 기술주 100종목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야. TR 상품이라 분배금이 자동 재투자되고 연금 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다고. 내가 원하던 투자가 여기다 있네. 지금부터 기억해. 미국 주식 ETF는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 총보수 연 0.05%.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설명서 필독.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2023년 경영계획 수립하셨습니까? 가인지 컨퍼런스에서 성공하는 내년을 준비하십시오.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 김난도 교수의 비즈니스 트렌드, 배달의 민족 한명수 CCO의 조직문화 특강, 시엔트테크 전화성 대표가 전하는 투자하는 기업대기, 한영대학교 홍성태 교수의 브랜딩 특강, 그리고 저 김경민이 전해드리는 OKR 특강까지 2022년 12월 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양식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인지 캠퍼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십시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께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오늘의 시장의 특징 뭐였습니까? 사실 저는 특징을 잘 찾기 어렵더라고요. 오늘은 중요한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관망 모드죠. 관망이 네. 특징이었다. 미국이 오늘도 보면 하루 종일 그걸 봤잖아요. 사람 축구 봤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미국 축구했나요 오늘? 미국은 축구해갖고 자기네가 오늘 16강에도 올라갔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2014년 이후 뭐 8년 만에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오. 여하튼 미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뉴스에서 그 실황 중계 같은 거 라이브 업데이트를 계속 할 정도로 네. 미국에서도 일단 월드컵에 관심이 많았죠. 그러네요.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건 이제 반농담이고 시장은 어떤 그 고용 보고서를 이번에 발표 앞두고 있죠. PC가 12월 1일 날 나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제롬 파월 의장의 입이죠.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이 있거든요. 이게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 연설하는 건데 주제 내용 자체가 재정 및 통화 정책에 관한 코멘트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이번 행사에서는 항상 고용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다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난 연준에서의 회의 그리고 거기서도 데이터 드리븐을 강조했잖아요. 데이터에 기반한.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냉혈한 같은 이미지였단 말이죠. 그것이 물론 이번에도 주요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는 있거든요. 약간의 속도 조절 뭐 이런 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당장 주요 데이터를 앞두고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겠지만 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긴장감이 지금 주시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실제로 움직임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결론을 보면 S&P 500이 뭐 7, 8포인트 떨어졌어요. 이게 4,000포인트에서 7, 8포인트니까 의미가 없고요. 다우지도 1, 2포인트 올라간 게 뭐 올라갔겠습니까? 그래서 퉁쳐서 이거는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망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다가 한 0.6% 정도 떨어졌고요. 오늘 보면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거든요. 제롬 파월 의장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가 되겠고요. 주로 이제 보통 때는 이제 레이버 마켓에서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아마 재정과 통화 정책에 관한 것에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유가가 어제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변화만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약보합 정도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10년물 금리죠. 이것도 계속 약간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약간 반등하는 건데 한 2, 3일 동안 3.7% 아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3.75 수준까지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향성은 아마 단기간의 방향성은 10월 1일 날 PC 발표되면 목요일 날 밤일 될 텐데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그때 이후에 좀 변화 요인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달러도 한 2, 3일째 지금 반등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이거는 많은 사람이 훅 내려가길 원하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에 이제 100 이하로 갈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가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실제로 보면 이게 추세가 이렇게 내려갈지 올라갈지 우리나라 보면 1,200원대로 들어갈지 아니면 다시 1,300 후반 1,400원 갈지도 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다음 주죠. 이번 주에 PC 다음 주 계속 발표될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발표될 그런 이슈들이요. 메인 이벤트 다들 아시잖아요. CPI와 그리고 FOMC 그거 관련해서는 잠시 전에도 이남우 교수의 그런 얘기 렌트 가격의 추이 이런 거 얘기 들으셨지만 그런 관점에서 다들 일단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봐야 될 것은 네. 블랙 프라이데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사이버 한번 먼데이도 정리를 할 지났고요. 필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 전체라는 것은 그런 뭐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뭐 위켄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일부에서는 사이버 먼데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버 위크라고 해서 추수감사절 수목금토일월 합쳐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거는 이제 이 집계는요. 어도비 어널리틱스에서 한 집계입니다.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어도비 어널리틱스는 100대 온라인 사이트 중에서 85개를 집계하는 것은 일관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어도비 어널리틱스가 있겠고요. 잠시 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미소매협회. 전미소매협회는 오프라인 이런 거 위주로 하는 거가 되겠어요. 오프라인, 온라인 다 같이 하지만요. 오늘 보면 사이버 먼데이 하루만 보면 113억 달러가 났습니다. 이거 사이버 먼데이 요 숫자입니다. 113억 달러고 나서 5.8%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사상 최대가 났어요. 이번 다 사상 최대 기록을 다 기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달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7.7%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갖고는 설명하기 쉽지 않다.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하면 실제로 늘어나는 게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디스카운트가 있었기 때문에 품목으로 보면 늘어난 것이 꽤 있다 얘기하는 거죠. 가격이 올라서 이게 지표가 올라간 걸 수도 있다. 네. 결과가 올라간 걸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품목 퀀터티로 유닛 단위로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그럼 있다는 이건 거죠. 수량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가격보다는.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게 폄하할 수도 있지만 5.8 이거 늘어나는 게 없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품목별로 보면 워낙 할인을 많이 해서 늘어났고 결국은 재고를 떨어뜨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거죠. 어찌됐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찌됐건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이제 타이틀을 잡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이버 먼데이 그 위크입니다. 사이버 위크 이게 말씀드렸죠. 수목금토일 닷새 동안에 보면 352억 달러가 나서 4%.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서 이게 분명히 숫자 자체는 레코드를 기록했지만 큰 의미 없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보면 그래서 결론으로 어떤 것이 이번에 좀 빛났다는 얘기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먼데이에 가장 많이 팔린 겁니다. 이번에 흐름이 있으면 항상 보면 장난감이 많이 팔리고 네. 그 날짜마다 다르지만 어저께는 엑스박스 시리즈 X였잖아요. 오늘 PS5요.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5가 많이 팔렸고 하드힐도 이거 애들 장난감입니다. 자동차 뭐 장난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매든 23라는 거는 저는 이쪽을 잘 모르지만 이거는 온라인으로 아니 EA에서 하는 미식축구 게임입니다. 미식축구 게임. 그래서 이거가 뭐 폭망했네 어쩌네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거 이번에 4번째로 많이 팔린 거고요. 스마트워치가 많이 팔렸는데 이거 뭐 압도적으로 애플워치가 많이 팔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사이버 먼데이에 가장 많이 팔린 것들.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항상 보면 애들이 좋아하는 인형이 하나 들어가고 게임이나 게임기가 들어가고 애플 제품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것도 역시 어도비에서 이번에 한 겁니다. 어느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냐는 거죠. 포켓몬 카드가 있네요. 제가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포켓몬 카드는 영원한 인기 상품입니다. 아, 그래요? 네. 주위에 포켓몬 카드 모으는 분 없으셨어요? 저는 주변에 없어요. 저도 안 모았고. 저희 지인 있죠, 지인. 네. 지인이 딱 이걸 평생 모으죠. 진짜 저희 지인 집에 가면 진짜 이렇게 빡세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포켓몬 카드를 통해서 나이대랑 상관없이 얘기가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주 어린 애도 뭐 하나 주면 진짜 좋아하고 뭐 하는 건데 하여튼 포켓몬 카드가 이번에 전체 인기 품목이 역시 들어가 있었고요. 이게 리셀로도 되게 좀 이렇게 레어한 그런 카드는 엄청 프리미엄이 붙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폄하하는 게 아니지만 네. 저희 지인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야, 그거 모아서 어디다 쓰냐 그러면 이게 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나이대가 나오죠. 딱지에 보면 별이 있어갖고 점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 점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켓몬 카드에. 재밌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네요. 포켓몬 카드가 있었고요. 게임이나 게임 콘솔, 게임 기기 우리나라랑 달리 미국은 게임 기가 서유럽, 미국은 인기거든요. 게임 기어,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겁니다. 그리고 다이슨이 이번에 탁 들어갑니다. 다이슨이 뭐 재고 제품 할인을 좀 하긴 하나 봐요. 미국에서. 재고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근데 왜 많이 사죠? 세일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홈쇼핑에 난리나 맨날 하잖아요. 나오면 완판되잖아요. 에어랩 이런 거. 제가 그 결혼하면서 사드린다 그랬는데 지금 값이 너무 올라가고 제가 못 사드릴 것 같아요. 다이슨요. 어찌됐건 애플워치,
맥북 그리고 유모차. 네. 유모차가 예전이랑 저가 애 키울 때랑은 달리 엄청 고급화됐잖아요. 네, 유모차였고요. 드론은 뭐 딱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 그 중국산 제품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 압도적이니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체 인기 품목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에어랩 너무 비싸네요. 기타 70만 특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네. 특징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를 가지실 것 같은데요. 돈 나중에 내는. 네, BNPL 시장이 이제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BNPL 시장의 85%가 늘어났습니다. 85%.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물론 이 관련된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고 수수료가 막 많아지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네.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나? 뭐 지금 돈 있어서 쓰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보통 분들이랑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죠. 우리나라 이제 그 무이자 3개월의 나라라고 저는 매번 이제 개인적으로 말해요. 12개월까지 있죠. 네, 그래서 매번 이제 마트에 가서더라도 물어보면 몇 개월이요? 항상 이게 입에 달고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겠지만 하여튼 그게 현실적인데 미국은 이제 그런 개념이 없었던 상황에서 딱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딱 키고 여러분들이 삼성 갤럭시를 딱 뜨는 순간 서비스가 나오는데 이번에 다 내실래요? 아니면 3개월, 5개월 하실래요? 딱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85%가 늘어났고요. BNPL을 활용한 매출은 88%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겠죠. 그 정도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저 전미 소매협회 기준입니다. 전미 소매협회 기준은 이번에 6에서 8%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했는데 정확하게 이번 사이버 위크 기간에 8%가 늘어섰습니다. 그래서 딱 그 정도가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인구 있죠. 인구는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까지는 제가 금액 베이스나 유닛 베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쇼핑 인구입니다. 이거는 오늘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미소매협회에서 오늘 발표한 거 보면 매출이 8%로 늘어났고요. 1.97억 명, 그러니까 2억 명이 이번에 쇼핑 나섰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오프라인은 17%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마트에 갔다는 겁니다. 그 오프라인에 이제 구경하러 나갔다는 거가 되겠고요. 온라인은 2%. 이건 매출이 아니라 사람 숫자입니다. 사람 숫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사람 숫자입니다. 사람 숫자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요건 자체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샀는지는 다른 얘기지만 실제로 보면 많이 쇼핑하러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억눌렸던 사람들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많이 간 것은 분명히 팩트다. 왜 웃으세요? 이 억눌렸다라는 표현이 네. 재밌어서요. 뭐에 억눌렸을까요? 그- 돈 쓰고 싶은데 밖에를 못 나가서 억눌렸던 걸까요? 그럴 수도.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아기 키울 때는 그런 못 났는데 어떤 분 쓰셨잖아요. 스토키라고. 스토켓 요새도 많이 사더라고요. 저희는 뭐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네. 비싸서 수입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키웠으면 뭐 시킬 뻔했어요. 스토켓 저런 유모차도 막 100만 원 넘죠? 100만 원 드리면 네. 새 거 사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아 그래요? 더 그 비싸요? 당근 마크대 가도 엄청 하는데 가격 자체가 단위가 다르죠. 그 대박입니다. 하여튼 그거가 많이 샀다는 거죠. 네. 이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마스터카드 기준으로 보면 저도 한번 소개드렸지만 그 마스터카드는 아주 세게 불렀었어요. 한 25%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마스터카드 기준으로 보면 소매 판매가 10.9%밖에 늘어나지 않아서 예상보다 하고 마스터카드 자체 전망보다는 약간 좀 조금 좀 부족했습니다. 여기에는 레스토랑까지는 포함됐고요. 자동차는 제외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목. 그래서 이거는 이번 쇼핑 시즌이 그 사이버 위크가 끝나면서 전후에서 증권사들이 뭐라 그랬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승자는 월마트랑 코스트코다. 라고 얘기했고 이건 아마존 잘못 들어간 겁니다. 월마트는 목표 주가를 165달러, 코스트코는 605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는 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코스트코는 13%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은 제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품. 룰루레몬, 아메리칸 이걸 빅토리아 시크릿이죠. 근데 그 중에서 룰루레몬이 요즘 완전히 살아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것들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룰루레몬까지 말씀드렸고요. 웰스파고는 이제 아마존은 요번에 했어요. 아마존과 요번에 추이를 얘기했습니다. 추위요? 왜? 추이는 추위 요새 이야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이번 완전 죽었었죠. 추이는 이제 그 강아지, 네. 애 강아지 그거랑 그 고양이, 그 애견, 애묘 시장 플러스 등등 하는 건데요. 하여튼 얘기하고 있는데 웰스파고는 아마존이 이번에 성공했다 얘기하면서 아마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통계를 보면은
애플페이가 근데 엄청 이제 결정을 이게 오늘 해놨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다 좋다는 게 있는데 의문의 일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페이팔. 의문의 일패가 전 페이팔을 보고 있어갖고 전 페이팔을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보면 그 페이팔이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요 모양의 요꼴이 상당히 전 회복할 거로 좀 보고 있었거든요. 비트코인 때문이라뇨? 비트코인 그 페이팔과 그 블락이 전부 다 비트코인에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때문에 많이 녹은 거가 대표적인 기업들 하나입니다. 근데 하여튼 페이팔은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딱 요걸 보는 순간 페이팔을 제 의견을 바꿔야 되냐 상당히 좀 고민이 시작됐어요. 페이팔이 네. 그리고 수수료가 높아요. 수수료가 높더라도 편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편하지만 수수료가 높아요. 수수료가 높다 하더라도 왜 지금 여도은행께서 비즈니스한테 페이팔 결제를 받겠어요. 편하니까요. 딱 그거거든요.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쓸 때 압도적인 점유율이거든요. 보겠습니다. 도이치방크 여기까지 보시면 전 오늘 결론은 페이팔의 의문의 일피다. 전 개인적 결론인데요. 11월 달이요. 애플페이요. 애플페이 이제 우리나라도 곧 들어온다고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카드가 7월에는 부인 공세했지만 한 달 지나면서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많은 뉴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애플페이가 전년 대비 52%가 글로벌리 늘어났습니다. 미국 기준은 59% 났고요. 이 글로벌 점유율은 아직 5%밖에 안 되는데 여하튼 52% 늘어났고 미국이 59% 늘어났는데요. 페이팔은 무려 16%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저는 이건 페이팔은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 보고 있고요. 페이팔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애플페이 들어오면 삼성 이제 많이 쓰시잖아요 지금요.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뭐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애플페이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고 75%가 애플페이가 활성화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게임이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 갖고 계신 분 약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페이팔은 뭐 재미없고 물론 애플도 오늘 떨어졌어요. 물론 4분기 아이폰 생산이 상당히 차질이 있을 거라는 얘기했지만 여튼 애플은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문의 일패는 페이팔. 페이팔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페이팔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상화폐 시장에 있어서의 부진의 영향을 네, 받았다. 그거 엄청 크죠. 엄청 컸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본업이 안 되면 이건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쇼핑 시즌 관련해서 쭉 정리를 함께 해봤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제가 이제 재작년이었죠. 아마 글로벌 라이브에 첫 출연해서 그 개그를 좀 해보겠다고 추위 뭐 이런 얘기 드립을 쳤었는데 그걸 기억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네요. 저도 바나나 차차님 닉네임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준비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너무나 추우니까 옷 단단히 입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US닥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죠. 해외 투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으로서요. 올해 벌써 4번째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200여 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죠. 응시하고 싶은 분은요, 미주미.co.kr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